개헌론에 또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세 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대선 당일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자, 양쪽 목소리 듣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연결하고 그다음 민주당이에요. 개헌투기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날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개헌안부터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신 거죠? 그동안 이제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에 설치돼서 예. 논의를 쭉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축적된 내용이 있어서 예. 있고 또 그동안 국회의장들께서 과거에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예, 예.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단일 개헌안을 만들고 예. 이거를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예. 이제 발의를 해보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죠. 그럼 언제쯤까지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 시점은요? 이게 이제 5월 9일 날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제 40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3월 한 25일까지는 발의가 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열흘 남았네요. 예. 열흘 사이에 개헌 내용을 하나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그동안 이제 쭉 논의 행옥에 있어서 개헌 특위 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서- 겁니까? 권력 구조 같은 그러니까 경우. 이제 권력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네. 개헌 특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90% 이상이 예.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을 하되 네. 네, 대통령을 직선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서 예, 예.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할하는 예. 이런 내용의 권력 구조를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선 대통령은 뭐 4년 중임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4년 중임제냐 6년 단임제냐 이런 이견이 있지만 예. 현재는 이제 4년 중임제로 해서 예.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동시에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하면은 예. 이제 같이 맞춰 나가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말이죠. 이번에 대선에서 뽑히는 사람은 2020년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도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네. 이제 현재는 현재 뽑히는 사람의 임기를 3년으로 예. 단축해서 2020년에는 예.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새로 2020년에 하는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예. 뽑힌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헌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 예. 일단 개헌안은 국회 발의가 이제 과반수잖아요. 150석 이상이면 발의는 되는데 이 지금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세 당 합하면 165석인가 되죠? 예. 그래서 일단 발의는 가능하겠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당 외에도 예.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또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찬성하는 동참하는 의원은 몇 명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뭐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 하여간 그동안 이렇게 조기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주류 측의 어떤 이제 압박이 있었는지 좀 줄고는 있지만 예. 그러나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 200명 이상이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표결한다면 이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이제 이렇게 조기 개헌에 찬성했던 분이 한 30-40명이 계셨는데 예. 이제 그 주류 측의 그런 여러 이제 당론 추구 과정에서 이제 예.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예.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해서 음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 예.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나 이것도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이제 계획의 말씀을 쭉 들었고 지금 이제 그 비판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우선 첫 번째가 이번에 개헌하더라도 어차피 시행되는 건 2020년부터 아니냐.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굳이 이렇게 열흘 만에 안을 만들어서 뭐 한 40일 만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예. 역대 정부의 많은 대통령들이 개헌 공약했지만 하나도 못했잖아요.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지금 당장 5월 9일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예.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개헌이라는 거는 공론화를 해보면 많은 이슈가 제기돼서 뭐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국정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개헌을 못 해왔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당선되는 분도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쐐기를 박아놓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공백인 이 시기가 개헌이 적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적은 또 이겁니다. 방금도 표현하신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온갖 이슈가 나와서 백가장명식 토론이 된다.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그다음 뭐 혁명적인 어떤 지방 분권의 문제, 뭐 통일 대비 문제, 개헌에 담길 내용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열흘 안에 다 정리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만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네. 국회가 그거를 이제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제 결단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2009년에 김영호 의장 때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고 예. 2014년 강창희 의장 때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안들이 나와 있고 예. 저희 개헌 특위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결단을 내려보자 이런 것이죠. 예. 그러나 집권 측이 개헌 의지가 없으면 그런 걸 늘어놓기만 하지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가장 이제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아무리 봐도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를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당선되는 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고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60일이 남아있고 이 대선 정국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대선과 동시에 하는 국민투표를 통한 이번 개헌의 이제 요체가 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0년에 이제 대선 총선을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단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참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만 더 지적하면 탄핵 직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그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안희정 후보 측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국회가 300석에 한국당이 94석인데 예.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슨 입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도 이 사람들 제외하고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국가 100년 대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특정 세력을 미리부터 배제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일단 야3당 야3당이 아니죠. 아무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당론을 어떻게 모아가는지가 우선 급선무일 텐데요. 그거 지켜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윤관석 의원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뺀 나머지 세 정당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3당의 합의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 국면이 계속돼 왔고 예.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86%가 헌재 판결을 지지했고요. 예. 또 92%가 승복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불복 국면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그리고 오늘 공고를 해서 조기 대선 국면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국민들과 시대적 요구는 현재 그 국정농단을 우리가 확실하게 적폐청산을 하고 예. 탄핵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미래를 선택하자 이게 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욱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여론조사에 보면 80%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갑자기 개헌을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예. 국민들 마음속에는 장미 대선은 있지만 예. 장미 개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대단히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나 예. 그 과정들이 정략적이고 선거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략적이고 선거용입니까? 예, 먼저 이 개헌에 대해서 예. 개헌을 하려면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재 하자는 내용만 있지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일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수준의 예. 내용만을 합의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4년 중임제도 과연 내치 외치를 분리하는 어떤 것인지 또 정부 통령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모든 당이 참여해서 36명의 특위위원 있고 저희도 14명이 참여해서 있는데 예. 거기서 분과를 나눠서 1, 2분과에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의견 모아진 거 없다? 모아진 게 없습니다. 개헌 토기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네.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아무튼 그 논의 내용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렇게 자꾸 서두르면서 이걸 대선 날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꼭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상 지금 5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렵고요. 예. 객관적인 일정이 개헌이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발의한 데에서 60일 이내에 3분지의 국회에 의결을 받아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 전에 20일 또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끝나고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물론 이내라는 것 때문에 90일 걸리는 걸 40일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가 이내락을 둔 건 충분한 그만큼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도 이거 자꾸 하자고 합의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용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교체 열망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권 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고 또 저희 민주당의 지금 45%에서 50%의 정당 지지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후보들의 세 분의 후보의 합산이 거의 55에서 60%까지 가는 예. 이런 그 대선의 압도적인 지지 우위가 있다 보니까 예. 다른 당에서 또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개헌 전선이라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오늘 합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 개헌 전선 새로운 프레임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개 정당이 합쳐서 한 명의 후보를 낸다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개헌이라는 걸 가지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명분으로 해서 예. 다양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좀 군소 정치 세력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모아놓고 보자. 예, 지금 다른 어떤 대책들을 세우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예. 개헌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예. 선거용이나 정량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일시적인 집합용으로 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논의도 지금 아직 결과물이 안 났는데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내용 없이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맞는 지적이시고, 근데 다만 지금 국민적 시대적 요구는 정권 교체에 모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 정당도 정권 교체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개헌도 하자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여당을 했던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될 수는 없겠죠. 자기들의 후보를 교체하는 그렇죠. 예. 연장이 되는 것이고. 예. 바른당은 나왔으니까 분당했으니까 다른 입장 가질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에 함께 참여했던 또 이번에 탄핵을 갖다가 기각시켜달라고 탄원서를 56명이나 냈던 그런 당의 의원들과 손을 잡고 하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는 정권이 정권 교체를 볼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는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기 임기 3년으로 단축되는 게 싫어서 자꾸 반대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는 그 개헌 논의가 많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지난 30년 전에 87년도에 그때 직선제 개헌을 할 때도 그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예, 직선제 그 권력구조 선출 방법 하나만 하는데도 예. 너무나도 촉박한 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인 뭐 기본권 문제, 지방 분권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 뭐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가 안 되고 권력구조 일부분만 갖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헌은 국민들의 합의와 어떤 그런 그 국민 통합을 알겠습니다. 만들어내는 예. 합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가요? 예,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 수준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의원까지, 앞에는 개헌투기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두 분 목소리 들어봤습니다.